만약 지금 당장 그 지구의 자전이, 그러니까 매일 24시간마다 어김없이 일어나는 완벽한 반복이 단 1초라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엄청난 재앙이 오겠죠. 거대한 쓰나미가 대륙을 휩쓸고 대기도 초음 속으로 휘몰아칠 테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즉시 소멸할 겁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반복을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되게 지루하고 창의성 없는 일상의 굴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답답하게 느끼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자료들은 전혀 다른, 어쩌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반목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생명과 리듬을 창조하는 진화의 엔진이라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볼 문헌들은 얼핏 보면 교집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영역들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대자연의 우주적 법칙부터 인간의 신체 움직임, 일상적인 노동, 그리고 스포츠랑 신경학적인 외국어 학습까지 아주 광범위하거든요. 진짜 넓은 분야네요. 네, 하지만 이 방대한 자료들의 밑바탕에는 딱 하나의 강력하고 일관된 통찰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반복이 곧 존재의 뼈대를 형성한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이 지적 여정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오늘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청취자 여러분은 매일 아침 출퇴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끙끙대며 외국어 단어를 외우던 간에 그 모든 지루한 반복이 사실은 스스로를 진화시키는 가장 역동적인 과정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스케일의 우주적 메트로놈 이야기부터 한번 꺼내볼까요?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자연은 끝없는 주기로 움직인다고 명확히 짚고 있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밀물과 썰물이 오가고 달이 차고 기우는 이 모든 것들이요. 네, 단순히 현상을 날라는 걸 넘어서 우주가 왜 그런 메트로놈 같은 박자를 가져야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 근본적인 이유요? 네. 우주와 대자연은 본질적으로 무한한 에너지가 충돌하는 극단적인 혼돈 상태, 즉 카오스거든요. 이 혼돈 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또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측 가능한 질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내일 아침 해가 뜰지 안 뜰지, 한 달 뒤에 기온이 100도 오를지, 영하 50도로 떨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무작위의 세상에서는 어떤 유전자도 적응할 수 없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24시간 주기의 자전이나 1년 주기의 공전 같은 그 끊임없는 반복이 실은 생명체가 멸종하지 않고 진화할 수 있도록 무대를 안정시켜주는 필수적인 장치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마치 무용수가 제대로 춤을 추려면 일단 바닥이 요동치지 않고 단단해야 하는 것처럼요.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 안정적인 반복의 주기 덕분에 식물은 언제 광합성을 최대화하고 꽃을 피울지 생체 시계에 새길 수 있었고요. 동물들도 번식기나 동면기를 조율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렇겠네요. 반복이 없었다면 진화라는 현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서의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그 대혼돈 속에서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질서이자 닻이라고 할 수 있죠. 생존을 위한 닷이라. 뭔가 되게 와닿네요. 우주가 혼돈을 막으려고 반복이라는 박제를 만들었다면 그 안에서 태어난 우리 같은 생명체도 당연히 그 생존 방식을 내재화했겠어요. 네, 당연하죠. 자연의 일부니까요. 여기서 자료에 등장한 그 호모 모티부스라는 개념이 아주 흥미롭게 연결되는데요. 인간을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존재로 묘사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로 재정의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뇌와 신체는 무슨 철학적인 고민을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거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움직이도록 진화했죠. 이 호모 모티부스라는 개념은 걷고 일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의 모든 물리적 반복이 어떻게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를 최적화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오, 물리적 반복이 생물학적 최적화를 만든다는 거군요. 네, 프로서퍼나 무용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처음 파도 위에 서거나 안무를 배울 때는 온몸이 되게 뻣뻣하고 의식적으로 몸의 각도를 하나하나 계산해야만 하잖아요. 그쵸. 처음엔 완전 뚝딱거리죠. 근데 수만 번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나면 어느 순간 그 움직임이 거의 세포 단위에 각인된 것처럼 자연스러워지죠. 아, 흔히 우리가 근육기억이라고 부르는 현상이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그 근육 기억이라는 게 대체 몸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단순히 뭐 팔다리 근육이 튼튼해져서 갑자기 동작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닐 텐데요. 그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신비로운 마법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신경학적 반응이거든요. 사실 근육 자체가 기억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뇌와 신경계에 있습니다. 아, 근육이 아니라 뇌에 있다고요? 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동작을 처음 시도할 때 뇌에서 근육으로 이어지는 신경회로는 비포장도로와 같아요. 비포장도로요?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네, 그래서 신호가 느리고 끊기죠. 그런데 그 동작을 반복할수록 우리 신경망 주위에 미엘린이라는 일종의 지방질 절연 피복이 두껍게 감기기 시작합니다. 아, 미엘린. 약간 전깃줄의 고무 피복을 두껍게 감아서 전류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목적지까지 빠르고 강하게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인가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반복을 거듭할수록 이 미엘린층이 점점 튼튼해져서요.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빛의 속도로 완벽한 동작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굳이 머리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영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올림픽에 출전한 체조 선수들의 연기를 보면서 와, 저 선수 물 흐르듯 고유한 스타일이 있다 하고 감탄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선수들의 신경계에 수년에 걸쳐 축적된 그 미엘린 피복이 만들어낸 물리적인 결과물입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서퍼나 체조 선수들의 미엘린층이 두꺼워진다는 건 뭐랄까 역동적이고 멋진 결과물이 나오니까 확 와닿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파도를 타거나 막 화려하게 춤을 추는 반복 말고 우리가 매일 아침 10,000원 지하철에 낑겨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모니터 앞에서 기계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이 건조한 일상의 반복. 이것도 과연 제 몸을 진화시키는 게 맞나요? 솔직히 똑같은 반복이라도 이건 좀 허무하게 느껴지거든요. 아,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일 타는 출근길 지하철이 우리를 하루아침에 위대한 예술가나 철학자로 만들어주지는 않겠죠. 네, 절대 안 만들어주죠. 하지만 인지적 최적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그 평범한 일상의 반복 역시 방금 말씀드린 생물학적 원리와 완벽하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 출근길 반복도 뇌를 최적화한다고요? 네. 우리의 뇌는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는 20%나 소비하는 엄청난 탐식하거든요.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마다 현관문을 여는 방법, 걷는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법, 이 모든 걸 철학 배우는 것처럼 전력을 다해 계산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아마 여러분의 뇌는 출근도 하기 전에 과부하로 타버릴 겁니다. 아, 그러니까 뇌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매일 하는 일상 패턴들을 신경계 자동 모드로 그냥 휙 넘겨버린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마치 스마트폰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앱처럼요. 정확합니다. 뇌 신경학에서는 이를 기저액이라는 무의식적이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전두엽의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으로 보거든요. 아, 기저액이 대신 일을 해주는 거네요? 네. 이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 걷기나 문 열기 같은 기본적인 행동들을 다 자동화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붐비는 환승역을 걸어가면서도 오늘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할지, 저녁 식사 메뉴는 뭘로 할지 이런 고도의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일상의 지루한 반복이 오히려 우리 뇌에 자유를 벌어준다는 통찰이 굉장히 신선하네요. 그렇다면 자료에서 스포츠만큼이나 깊게 다루고 있는 이 외국어 학습,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겠군요.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매일 똑같은 문장 외우고 막 쉐도잉 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잖아요. 너무 좌절스럽고 진전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많이들 포기하시죠.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은 뇌에 완전히 새로운 고속도로를 까는 토목공사와 같거든요.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를 배울 때 뇌의 전두엽은 되게 낯선 주어와 동사 위치를 맞추고 생소한 발음을 통제하느라 극도의 인지 부하를 겪게 됩니다. 아, 인지 부하요? 네,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니까 당연히 뇌도 고통스럽고 피곤하죠. 하지만 땡큐 같은 일상적인 문장 패턴을 소리내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신경망의 미엘린층에 다시 두꺼워지는 겁니다. 오, 거기서 또 미엘린이 등장하는군요. 네, 결국 기저핵이 그 패턴을 완전히 흡수하게 되죠. 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법 교칙을 머리로 막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툭 치면 반사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입모양을 보고 같은 소리를 수만 번 반복하면서 모국어를 습득하잖아요. 그것도 결국 뇌의 신경망을 물리적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이거든요. 아, 물리적인 과정이군요. 언어라는 그 고도의 추상적인 지식이 반복이라는 육체적이고 리드미컬한 훈련을 통해서 결국 신체 일부로 체화되는 것이죠. 와, 이거 정말 청취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혹시 최근에 영어 공부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자괴감에 빠지신 적 있나요?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그저 새로운 신강회로에 아직 미엘린 피복이 덜 감겨서 전기가 막 자꾸 새어나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뇌도 거친 파도 위에서 수백 번 넘어지면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가는 중인 거죠. 네, 여기서 이 모든 현상들을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하고 성장한다는 건 결코 타고난 천재성이나 유전적인 재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재능의 영역이 아니다. 네, 그것은 철저하게 신경 패턴을 구축해 나가는 생물학적이고 또 시간의 주기를 견뎌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반복은 죽어있는 활자들을 살아 숨쉬는 대화로 춤추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셈이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논리에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이고 비판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오, 어떤 의견이죠? 반복이 우주를 질서 있게 돌리고 신체를 최적화하고 원어를 유창하게 만드는 핵심 엔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만약 제가 1년 365일 내내 완전히 잘못된 자세로 춤을 추거나 아니면 원어민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주 틀린 발음으로만 수만 번을 반복해서 말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잘못된 신경 회로에도 아까 말씀하신 두꺼운 미엘린이 칭칭 감겨버릴 텐데 그럼 저는 끔찍하게 춤을 못 추는 사람이나 소통 불가능한 언어 구사자로 진화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와,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맹점을 딱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반복을 대할 때 흔히 저지르는 착각이자 오늘 문헌들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뉘앙스입니다. 아, 그런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복 그 자체는 어떤 도덕적 가치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그저 주어지는 패턴을 맹렬하게 강화할 뿐이죠. 와, 맹렬하게 강화한다. 좀 무서운데요? 네, 방향키가 고장난 채로 엑셀을 꽉 밟으면 엉뚱한 곳으로 엄청 빠르게 돌진하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나쁜 습관을 방치한 채 반복만 한다면 뇌는 그 잘못된 패턴을 아주 능숙하게 수행하는 쪽으로 진화해버립니다. 끔찍한데요. 나쁜 쪽으로 저만의 고유한 스타일이 완성되어 버린다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기계적인 복사기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 나락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이 반복의 엔진을 어떻게 조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맥락에서 반복은 단순한 복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주기를 통한 지속적인 진화가 되어야 합니다. 주기를 통한 지속적인 진화요? 네. 그리고 이 진화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비밀은 바로 매 반복 주기 사이에 들어가는 의식적인 미세 조정과 피드백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은 걸 영혼 없이 그냥 멍하니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네, 절대 아니죠. 프로 서퍼를 다시 예로 들어볼까요? 서퍼는 오늘 똑같은 턴을 100번 연습하지만 사실 그 100번은 단 한 번도 완벽하게 동일한 복적품이 아닙니다. 아,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군요. 네. 이전 턴에서 파도에 부딪혔을 때의 충격, 미끄러지면서 느낀 근육의 피로도, 또 바람의 미세한 변화, 이런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뇌에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다음번 턴에서는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무게중심을 단 1mm라도 다르게 이동시킵니다. 아주 미세한 조정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언어학습자가 100번째 문장을 말할 때도 자신의 소리를 듣고 원어민의 발음과 비교하면서 혀의 긴장을 미세하게 풀어주는 과정에 포함되는 거죠. 아,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우리는 흔히 밥먹이라고 하면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평면적인 2차원의 원형 트랙을 계속 뱅뱅 도는 것만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닫힌 원이죠. 하지만 피드백과 미세 조정이 결합된 이 긍정적인 반복은 평면적인 원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네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매일 똑같은 궤도를 뱅뱅 도는 것 같지만 옆에서 입체적으로 보면 한 바퀴 주기를 돌 때마다 분명히 한 단씩 위로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요. 와,
나선형 계단이라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문헌의 통찰을 완벽하게 꿰뚫어 버렸네요. 그런가요? 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연은 수십억 년에 걸쳐 스스로를 반복하면서 환경에 맞춰 미세하게 유전자를 변이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역시 일상의 행동을 수없이 반복하죠. 네, 매일매일 반복하죠. 하지만 이 반복의 과정 속에서 피드백을 수용하고 아주 미세한 변화를 시도할 때 무의미해 보였던 반복은 생명력을 얻고 근육의 움직임을 고도화하며 마침내 그 사람만의 흉내낼 수 없는 스타일과 창의성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여정을 쭉 되짚어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진 기분입니다. 우주의 자전이라는 거대한 자연 법칙에서 출발한 메트로놈이 어떻게 우리의 신경계를 타고 들어와 미엘린층을 형성하고 종국에는 우리의 움직임과 언어를 벼려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까지 도착했네요. 네, 반복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이 모든 게 연결된다는 게 정말 경이롭죠?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매일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는 일상, 변함없이 굴러가는 팍팍한 업무, 끝이 보이지 않는 자기계발이나 언어 공부가 막 숨막히게 지루하게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는 감정이죠. 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나선형 계단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아무 의미 없이 제자기 걸음만 하는 고장난 레코드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와 신체는 우주의 리듬에 맞춰 매 순간 이전보다 더 나은 신경 패턴을 지어올리며 치열하게 진화하는 중입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지루해 보였던 그 평범한 일상의 주기가 사실은 여러분만의 고유한 마스터피스를 조각해나가는 숭고하고 경이로운 현장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각자가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대화가 증명했듯 반복이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진화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 사소한 습관들은 과연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 진화시키고 있을까요?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나선형 계단에서 단 1% 아주 미세한 피드백을 적용해 방향을 틀어본다면 어떨까요? 그 1%의 변화가 더해진 수백, 수천 번의 주기가 지난 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놀랍도록 훌륭한 스타일을 갖추게 될까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이 강력한 진화의 엔진, 그 운전석에 앉아 엑셀을 밟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낼 내일의 새로운 주기가 어떤 상승을 이끌어낼지 진심으로 기대하며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